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되더라. 우리 채널의 한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이 뼈아픈 말에 공감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남편과는 어떠니? 사업은 좀 괜찮아? 꼬치꼬치 묻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는 잠시 경계를 풀고 눈물을 쏟아내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해지고 소름 돋는 불쾌함이 남는다면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맛있는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믿어온 위로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타인의 불행을 등불 삼아 자신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려는 인간의 가장 비열한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러 온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집요하게 수집하여 동네방네 옮길 가시프로 가공하는 사냥꾼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짜 위로를 건네며 당신의 바닥을 확인하려는 이들의 소름 돋는 심리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비극을 축제처럼 즐기는 이들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존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상의 가면을 벗겨내는 예리한 심리 통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묘한 기쁨을 뜻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황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힘든 과정보다는 타인의 비극을 확인하여 상대적인 안도감을 얻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실패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는 당신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의 크기를 측정하며 그래도 내 인생은 이 사람보다 낫네라는 하향 비교의 도파민을 수혈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질문의 형식을 빌려 당신의 상처를 집요하게 헤집습니다. 상대방은 대체 왜 그랬는지, 손실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묻는 그들의 태도는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대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되며 이 정보들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잔혹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타인의 눈물을 보상으로 인식하는 뇌의 추악한 생물학적 설계도와 그들이 왜 당신의 불행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주세요. 왜 어떤 이들은 타인의 비극을 이토록 집요하게 탐닉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할 때 주변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사회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성취를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하는 내면이 황폐한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힘겨운 노력 대신 나보다 앞서가던 당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만끽하는 하향 비교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당신이 아파할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된 삶에 대한 비겁한 안도감입니다. 이 소름 돋는 현상은 뇌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우리 뇌의 중심부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행운을 거머쥐었을 때 도파민을 뿜어내는 복측 선조체라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짜 위로자들은 시기하던 대상의 고통을 목격할 때 이 영역이 번쩍이며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들의 뇌에게는 달콤한 보상처럼 인식되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잘 나갈 때 그들의 뇌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같은 전대상 피질이 반응합니다. 즉, 그들에게 당신의 불행은 자신의 고통을 잠재우는 가장 값싸고 자극적인 진통제인 셈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이 사회적 지위나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 인망 두터운 어르신,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머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의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비밀을 공유받는 순간 당신보다 우위에 섰다는 승리감을 만끽합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려 할수록 더 다정한 척하며 입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맴도는 굶주린 사냥꾼과 흡사합니다. 성숙한 인간은 이 원초적인 쾌감을 전전두엽의 힘으로 억제하고 진심 어린 공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짜 위로자들은 이 조절 회로를 돌보지 않은 채 위로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행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내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좌절해야만 그들이 누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힘내,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이제는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아끼는 척하며 다가와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에게 단호히 커튼을 쳐야 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밀어내면 무례한 게 아닐까? 라는 죄책감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들의 목적이 나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안도감에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선함이 더러운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방역 기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감정 중심의 답변입니다. 가짜 위로자들은 당신의 불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원인을 캐묻습니다. 주식으로 얼마를 잃었는지, 정확히 어떤 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같은 자극적인 정보 말입니다. 이때 사건의 세부 사항 대신 현재의 모호한 감정 상태만을 짧게 전달하십시오.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지금 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상대방은 자극적인 먹잇감을 원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모호함을 주었습니다. 정보가 없는 비극은 금방 흥미를 잃고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화살표를 되돌려주는 미러링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 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되물어 보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 집의 내밀한 사정까지 궁금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는 듯한 담백한 목소리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무례한 침범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기술인 24시간 법칙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걸려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방의 유도 심리에 휘말려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메시지 확인했어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라는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답변을 늦추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 주위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보호 과정입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허상 같은 타인의 시선을 지우고 남은 고요한 내면의 가치가 바로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삼던 이들의 목소리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가짜 인연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기는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마음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관객들의 야유에 고개를 돌리는 배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무대를 설계하고 연출하는 주인공이자 주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식적인 친절에 휘둘리며 마음을 다치던 당신에게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우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내면을 더 명확하게 읽어주는 심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심리, 보살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